네, 앞으로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가입해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처럼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금융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게 있는 건지 이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네. 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내에서 앞으로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는 연내 퇴직연금 ETF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될 겁니다. 은행들은 우선 개인형 IRP 시장에서 먼저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추후에 DC형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참고로 퇴직연금 시장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3개인데 DB형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 직장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IRP형은 내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DC형과 IRP형은 내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서 또 선택을 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면 ETF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됐다 이겁니다. 네. 은행 퇴직연금에서 앞으로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증권사 퇴직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거래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내에서는 ETF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은행권에서는 신탁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고 고객이 은행에다가 주문을 내면 은행이 ETF 매매를 대신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고객은 신탁 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하고요. 그럼 한마디로 실시간 거래는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은행권에서는 당일 주문권은 당일 내에 소화를 해서 이 장 마감 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장중에 주문을 신청하면 장 마감 전까지 거래를 완료해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은행의 경우에는 신탁 수수료도 따로 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따로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사는 사실상 ETF 거래 수수료가 이제 제로 수준에 가까운데요. 이 은행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탁 수수료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일반 ETF 신탁 보수가 대략 평균 잔액의 연 0.5%에서 1% 수준입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퇴직연금 ETF 신탁 보수도 이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할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권 관계자는 이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라면서도 이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식에 이제 교체를 할 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DC형이든 IRP형이든 계좌 내에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 TDF처럼 알아서 굴려주는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증권사 계좌를 이용을 하든 은행 계좌를 이용하든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굴리는 경우에는 ETF를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 증권사 수준으로 그러면은 은행들도 좀 수수료가 싼 수수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증권사랑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증권사가 조금 더 수수료가 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증권사보다 좀 비쌀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신탁 얘기고. 방식을 활용하니까요. 그렇군요. 이 뭐 지금까지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은행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다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다지 경쟁력이 증권사보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은행들이 그런데도 갑자기 이걸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은행권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약 256조 원인데요. 은행권 점유율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은행권이 이렇게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동안 증권업계가 퇴직연금 시장 내 비중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워낙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대로 놔뒀다가는 추후 증권업계의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커졌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라면 증권사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들도 좀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물론 은행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당국이 지난 7월이었죠. 실시간 매매 중개는 이 증권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실시간 거래가 좀
좀 불가능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대안으로 신탁 방식을 통한 ETF 거래를 좀 택한 겁니다. 실시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 건뭐 어떻게든 좀 버텨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의 시도는요, 기존 은행 퇴직연금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상품 선택폭이 넓어진다라는 데에서 좀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은행권 IRP 계좌 내에서 이 TDF와 같은 일종의 일임형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직접 연금을 굴리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퇴직연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한 단계 질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연금 투자나 운용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은행권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서비스 자체가 증권사보다 대단히 나을 건 없겠지만 은행은 또 연계 영업 같은 걸 통해서 네. 이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대출 금리를 뭐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